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피곤하거나 기억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뿌옇거나 좋아하던 일들이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서 슬프게 느껴지죠?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런 날들이 가끔 있어서 정말 공감이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걱정을 덜어줄 정말 좋은 소식이랍니다. 매일 간단한 루틴만 지키면 우리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께는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뇌 건강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뇌가 활기차면 일상생활이 더 즐겁고 가족과 함께할 때도 더 밝아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간단한 습관을 통해 어떻게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어요.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봤어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운동이 뇌 건강에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혈액이 더 잘 흐르고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이게 내 머리를 깨우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뇌 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운동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뇌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하시면서 새소리 듣고 꽃 구경하시는데 그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세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20에서 30분 정도의 산책을 목표로 해보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천천히 관찰하세요. 만약 계단이 있다면 천천히 오르내리면서 다리와 심장을 강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해보면 몸이 적응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건 워킹 메디테이션이에요. 걸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이게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만약 무릎이 아프거나 걸을 수 없으신 분들은 앉아서 다리 들기나 팔 흔들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작은 움직임이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기억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본 프로그램에서도 60대 어르신들이 매일 산책을 하면서 치매 위험을 줄인 사례를 소개했어요.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이 습관을 통해 뇌가 더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 뇌의 연료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뇌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 하루가 밝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뇌 건강에도 적용된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 항산화물질이 많아서 뇌 세포를 보호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한 끼의 반찬으로 채소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으면 당일 뇌가 더 활성화될 거예요. 또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세요. 이 영양소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강화해줘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2번 생선을 드시면서
이게 내 머리를 도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구에서 오메가3가 내 건강에 좋다고 나와요. 반대로 당분이 많거나 가공된 음식은 피하세요.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걸 너무 자주 먹으면 뇌가 피로해질 수 있어요. 실천 팁으로 매일 3끼 식사를 계획하세요. 아침, 과일과 현미밥, 점심, 채소와 생선, 저녁, 견과류와 야채 스프. 이걸 해보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블루베리를 매일 먹으면서 기억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런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세요. 그게 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매일 하는 거예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죠. 마치 근육처럼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 같은 걸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신문을 읽으시면서 십자말풀이를 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게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나이 들면서도 이런 활동이 기억력과 창의력을 유지해줘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 정도 책 읽기나 간단한 퀴즈 풀기를 해보세요. 만약 컴퓨터가 익숙하시면 온라인 퍼즐 앱을 사용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수도쿠나 단어 맞추기예요. 이걸 통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책 한 장 읽기나 TV에서 나온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시를 외우시면서 뇌를 자극하세요. 그 덕분에 말하기가 더 유창해지셨어요. 만약 혼자 하기가 지루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커피숍에서 신문 맞추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습관이 뇌를 젊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실제 사례로 70대 어르신들이 매일 학습 앱을 사용하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된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일상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이 습관들을 살펴보니 정말 쉽고 실천하기 좋은 것들이네요. 이제 다음으로 더 중요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깨닫게 되죠? 젊을 때는 피곤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하룻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60대가 되면서 잠이 부족한 날에는 오후에 집중이 안 돼서 속상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매일 적절한 수면 루틴을 지키면 뇌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젊어질 수 있어요.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새로운 세포를 재생시키는 작업을 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수면 부족이 치매나 인지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규칙적인 수면은 뇌의 혈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면서 전체적인 뇌 건강을 지켜줘요. 왜 이 습관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 기억력 테스트에서 젊은 층과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잠은 약이라고 말씀하시던 게 떠올라요. 그분은 매일 저녁 9시면 불을 끄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서 항상 활기차셨어요. 그 덕분에 80세가 넘으셔도 기억력이 좋으셨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수면이 뇌의 플라크, 치매 관련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깊이 잠드는 동안 뇌 척수액이 더 활발하게 흐르면서 독소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처럼 나이 든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하죠. 만약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피로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늘 수 있어요. 반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새로운 하루를 더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해보세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베드타임 루틴이에요. 잠들기 1시간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이게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만약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478 호흡법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또 낮 동안 가벼운 낮잠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20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루틴을 지키면서 뇌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고 8시간 수면을 취하세요. 그 결과 기억력이 예전보다 나아졌고 가족 모임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만약 건강 문제로 수면이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 습관을 통해 뇌가 더 젊어지고 피로가 줄어들면서 일상이 밝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건강한 하루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요.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독립해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그럴수록 뇌가 고립감을 느끼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매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간단한 루틴만 지키면 뇌가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웃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마을 모임에 나가서 수다를 떨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분들은 그 덕분에 정신적으로 젊게 사셨어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주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치매 위험이 50% 줄어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대화와 상호작용이 뇌를 자극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습관이 뇌 건강에 왜 중요한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뇌 기능을 유지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뇌의 언어 영역과 감정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이 강화되고 우울감을 줄여줘요. 특히 나이 들면서 뇌의 일부 기능이 약해지기 쉽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은 그 손실을 보완해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주말에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면 그날 하루 머리가 더 맑아지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전화통화나 모임을 가지면서 뇌 기능이 젊은 층과 비슷하게 유지된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반대로 고립된 생활을 하면 뇌의 위축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습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회적 연결은 뇌를 젊게 만드는 비밀 무기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작은 노력을 해보세요. 먼저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뭐 하셨어요? 라는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커뮤니티 활동이에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 이동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을 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많아서 손주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에 온라인 책클럽에 참여하시면서 뇌를 자극하세요. 그 덕분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사회적 에너지를 충전하신다고 해요. 또 산책 중에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죠. 이 작은 상호작용이 뇌의 행복 회로를 활성화해요. 실천 팁으로 매일 소셜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친구와 통화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생각을 정리하세요. 만약 혼자 사는 분이라면 지역 어르신 모임에 가입해보세요. 제가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모이는 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뇌가 더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손주들과 게임을 하면서 이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게 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줄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이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춘다고 밝혀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습관을 통해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습관들을 살펴보니 정말 쉽고 실천하기 좋은 것들이네요. 이제 다음으로 더 중요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습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말이지 이 습관들이 우리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 가벼운 운동으로 혈류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을 공급하며 뇌 자극 활동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충분한 수면으로 뇌를 회복시키며 사회적 연결로 마음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들. 이 모든 게 우리의 일상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다룰 여섯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의 감사 연습과 간단한 명상을 더하는 거예요. 이 습관은 뇌의 감정 조절과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해서 나이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을 막아주며 전체적인 뇌 건강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께는 이 습관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뇌의 노화 과정을 느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이 여섯 번째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도 이미 다른 습관들을 실천 중이라면 이걸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먼저 감사 연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사 연습이란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적거나 생각하는 간단한 활동을 말해요. 왜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되었지만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나 후회 같은 감정들이 쌓이게 되죠. 이게 지속되면 뇌의 해마,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 연습을 하면 뇌가 긍정적인 호르몬 액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하게 돼요.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뇌의 신경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 저녁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는 뭐야? 라고 물으시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냥 습관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밀 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연구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 우울증 위험이 줄고 인지기능이 향상된다고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더니 6개월 후에 기억력 테스트에서 젊은 그룹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대요. 이게 우리 나이대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나이 들면서 과거의 후회나 현재의 고립감이 뇌를 피로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사 연습으로 뇌를 긍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면 일상이 더 즐겁고 밝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노트나 일기장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신 것, 가족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전화, 공원에서 본 아름다운 꽃 같은 소소한 일들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감사 저널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공책 하나를 준비해서 매일 그 안에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적을지 모를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되어요. 만약 쓰는 게 불편하시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이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나에게 주는 기쁨에 감사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이 습관을 통해 뇌가 긍정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저녁에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이게 내 마음을 젊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 루틴 덕분에 우울한 날이 줄었고 가족 모임에서 더 활기차게 참여하신대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뇌의 감정 영역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감사 연습과 함께 다룰 두 번째 부분, 바로 간단한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명상은 우리 뇌를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나 불안이 쌓이면 뇌의 전두엽, 결정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짧은 명상을 하면 뇌가 더 안정되게 작동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님께서 명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게 떠올라요. 그 말씀이 맞아요. 최근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10에서 15분 명상을 하면 뇌의 회백질, 인지 기능을 담당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명상은 호흡을 조절하면서 뇌를 휴식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깊게 숨을 쉬면 뇌의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명상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피곤한 날에 명상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실천 방법은 아주 쉽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먼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초보자 명상으로 숨 쉬는 데만 집중하기예요. 예를 들어 들이마실 때는 숨이 들어와라고 생각하고 내쉬실 때는 숨이 나가라고 중얼거리며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게 뇌를 진정시키고 마음의 잡념을 정리해줍니다. 만약 앱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인식팀의 헤앗팟캐 같은 앱에서 한국어 가이드 명상을 따라 해보세요. 요즘은 6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하시면서 이게 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명상 후에 뇌가 더 활기차고 일상에서 실수가 줄었다고 해요. 만약 앉아서 하기가 힘드시면 누워서 하거나 산책 중에 자연을 보며 명상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통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고 긍정적인 사고가 강화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8주 동안 명상을 하니 기억력과 집중력이 20% 이상 향상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명상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감사 연습과 명상을 더 자세히 연결지어 설명해 볼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요. 감사 연습은 뇌의 감정 부분을 자극하고 명상은 뇌의 집중 부분을 강화하죠.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에 감사 일기를 쓰기 전에 5분 명상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은 다음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 루틴을 만들면 뇌가 더 균형 있게 작동하고 나이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나 우울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이 습관을 시작한 후에 스트레스가 줄고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이 루틴을 공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모두가 감사한 일을 하나씩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이 습관들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질 수 있으니 과도한 강도를 피하세요. 감사 연습은 너무 길게 하지 말고 5에서 10분으로 유지하세요. 명상도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요. 만약 건강 문제가 있어서 어려우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일주일 후에 이미 뇌가 더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일상 루틴은 아침에 10분 명상, 저녁에 감사 일기 쓰기예요. 이걸 다른 습관들과 결합하면 완벽한 뇌 건강 루틴이 됩니다. 이 6번째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뇌가 더 젊어지고 일상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제 모든 습관을 마무지며 여러분께 작은 조언을 드릴게요. 이 루틴들을 실천하다가 힘들 때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보며 배운 것들을 바로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느껴질 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세요.